지난해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원 허가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입니다. 허가가 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병원 로비에는 빈 의자만 덩그러니 있고 출입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제주도는 법정 개원 기한이 끝남에 따라 개설 허가일로부터 석 달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에 근거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청문 주재관을 선정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 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인 어제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진퇴양난에 빠진 영리병원의 해결책 없는지 얘기 나눠봅니다. 또 제주도의회에서 지난달 말 제2공항 용역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는데요. 자중질환에 빠진 도의회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주제 토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사진단 패널들이 주목한 뉴스부터 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 관심을 가지셨던 뉴스가 뭔지 김태일 교수께서 먼저. 아무래도 우리 어제까지 문제가 됐던 그 한유총의 유치원 그 개원 문제가 가장 큰 우리 사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그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제주도도 벗어나지 못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아동들의 이 교육은 그 한 가정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지역사회, 우리 국가의 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들을 이렇게 잘 육성하고 키우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저출산 문제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토픽으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네. 제가 꼽은 뉴스는 미세먼지입니다. 제주에서도 오늘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차량 이부제를 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관장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주는 이제 공기가 굉장히 청정한 지역, 좀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더 이상 제주도 청정 지역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에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 인터넷으로 너무 그 수치를 계속 확인을 했는데 어제는 서울보다 제주도가 미세먼지 수치가 더 높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은 제주도나 아니면 서울에서 국내에서 있는 화력발전소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미세먼지보다는 외부에서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더 많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중국에다가 어떤 아무런 의사표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의사표명을 하고 중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상황에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서 이게 대한민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이슈로 만드는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김 박사님. 저는 정의당을 찾아서 드루킹 이야기를 먼저 꺼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 뉴스에 주목했는데 드루킹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된 이 사건은 재판 중이기도 하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여의천 의원의 죽음인데 글쎄 황교안 신임 대표가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관료로서는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 같은데 정치인으로서는 글쎄요, 정치인이 이런 정도의 공감 능력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데 정말 제대로 된 제1야당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장님. 네, 오늘 제가 선정한 그 뉴스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 택배 추가 배송비죠. 예, 특수 배송비라고 하는데요.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뉴스를 선정해봤습니다. 작년에 제주도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평균 그 택배비는 한 1,900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독 제주도만 5,9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4,000원 정도가 제주도가 도민들이 더 부담을 하는 현실인데요. 이로 인해서 도 전체적으로는 매년 한 660억 정도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터넷이나 그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많이 하실 텐데 하다 보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떨 때는 그 상품 값보다 배송료가 더 크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제주도의 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고요. 아마 4월 달까지 실태 조사해서 관련 의견들을 국토부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한다고 합니다. 좀 지켜봐서 이런 불공정한 상황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토픽 뉴스 알아봤고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애물단지 영리병원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원 허가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입니다. 허가가 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병원 로비에는 빈 의자만 덩그러니 있고 출입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제주도는 법정 개원 기한이 끝남에 따라 개설 허가일로부터 석 달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에 근거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청문 주재관을 선정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 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의 법정 개원 시한인 어제 만료됨에 따라서 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지 측에서 지난달 말에는 개원 시한을 좀 연장해달라고 이제 공문도 보냈는데 이 연장 요청을 거부한 건데요. 제주도의 이 허가 취소 방침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제주도의 입장은 충분하게 석 달 동안 녹지병원의 개원 준비 시간을 줬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원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허가 취소 절차를 돌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사실 이 사안 자체는 이미 예견됐던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처음서부터 녹지병원은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하는 영리 의료기관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내국인 진료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만들겠다는 저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이제 리포트에서 나옵니다만 안동호 부지사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과정에 도와의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2월 27일 날 현장 방문을 갔지만 현장 방문 자체, 도의 현장 방문 자체도 거부하는 그 녹지병원이 반대로는 또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죠.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좀 아이러니합니다만 도정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론조사의 결과를 뒤집으면서까지 조건부를 해줬지만 의외로 또 이렇게 칼을 뽑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 박사님, 석 달 전에 네. 원희룡 지사가 네.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공론조사 결과 뒤집고 조건부 허가를 내줬습니다. 네. 원희룡 이번에도 역시 고뇌에 찬 결단인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석 달 전에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그랬는데 그 고뇌가 얼마나 무성의한 고뇌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거든요. 지금 제주도가 절차상으로는 이게 법 규정이, 의료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영리병원이 허가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은 그 관련해서 심의를 6차례 연기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내리고 공론조사까지 하고, 이 모든 과정의 절차들이 결국은 영리병원을 어떻게든 허가를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판단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원 지사는 그 정치적 판단이 옳았느냐 틀렸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젠 도민들에게 좀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해명도 없이 이렇게 나온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들을 밟더라도 원 지사 해명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좀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안 나서고 정무부 지사를 내세우는 것도 저는 뭐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지금 김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제가 팩트 부분을 약간 조정을 하려면은 그 취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의료법에서는 3개월 안에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도에서 어쨌든 3개월의 기한이 어제까지였고 지금 지난주에 녹지병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장을 해달라는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은 뭐 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도청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사안이 있다거나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일단은 취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청문 주재자를 지금 아마 오늘 선정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청문 주재자가 이제 녹지병원을 상대로 해서 이런저런 소명을 듣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뭐 한 달 뒤쯤 나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물론 거죠. 이제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규정이지만, 그러니까 개원 허가를 할 시점에 보니까 녹지는 의료진도 전부 채용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사실상 녹지 국제병원을 제주도가 인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간의 상황을 제주도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허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따져보자면 뭐 원희룡 지사에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조건부 허가가 나간 네. 이후에 당시에 녹지그룹에서 한 이야기는 조건부 허가는 뭐 거기에 대한 소송과는 별개로 본인들은 개원 준비는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연기 신청 이후에 도청 직원들이 녹지병원에 찾아갔는데 거기에서도 녹지병원 측에서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거죠. 결과가 나오는 게 저희 도가 영리병원, 그러니까 내국인을 제한하긴 하지만 영리병원을 일정 부분 허가해준, 조건부를 허가해준 행정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거니까 저희 도가 책임 있는 건 분명히 보이는 거죠. 이제 와서 녹지가 개원 의사가 없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녹지에게 묻는 건 온당치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이게 녹지 쪽에서 우리 도에서 방문하는 거 거부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대화를 뭐 좀 약간 거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저는 녹지 측 입장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근혜 정권 때였죠. 병원 우리 그 영리병원 허가를 받았을 때 하와 또 우리 도에서 허가랄까 이제 허가를 줄 때는 조건을 또 달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행정적인 절차에서 보건복지부의 그 인가와 도에서 또 조건을 다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녹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녹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녹지가 솔직히 제가 여러 가지 뉴스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정보에 의하면 우민 도정 때
헬스케어 타운에 집중하는 과정에 이제 이 사업을 해라라는 어떤 공고사항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뒤통수 맞은 꼴로 돼버리면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뭐 거기 부동산 투자회사든 뭐 병원을 가진 어떤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든 그건 떠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불쾌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논의의 구조가 좀 다양성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문이라는 게 사실은 행정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서 그 사업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인데요. 청문 기간 뭐 얼마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되며, 그리고 이번 혹시 청문에서 좀 쟁점이 될 만한 그 사안은 어떤 거로 봐야 됩니까? 지금 청문은 뭐 딱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에서 뭐 지금 취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는 또 이제 도청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청문 주재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청문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난주에 제주도청에서 제주지방변호사회 측으로 공문을 보내서 청문 주재자를 좀 추천을 해달라 이런 공문이 온 것을 보고서는 아 이게 거기에 영리병원이라고 써있진 않았지만 이쪽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이제 청문 주재자가 선정이 되고 청문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나왔었던 뭐 쟁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겠지만 지금 도에서 청문을 하겠다, 취소를 하겠다는 부분은 또 다른 얘기가 3개월 기한 동안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좀 투트랙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녹지병원에서 도를 상대로 지금 소장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많이 밝혀져 있는데 그 도에서 조건부 허가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건에 대한 부분, 내국인 진료가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행정소송에서 그 수장을 넣어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취소하겠다 또 이야기는 하는 것은 허가가 일단 나기는 났는데 허가를 받고 3개월 안에 개원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두 개는 좀 별건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문에서는 3개월 동안에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의료진도 뭐 없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또 그 이전에 녹지병원에서 조건부 허가가 나와도 본인들은 개원 준비하겠다고 말을 했었던 거랑 지금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요 청문하고 별개로 녹지국제병원 지금 투자자인 녹지그룹이 지난달 제주도 상대 행정소송 아까 말씀하신 거 냈거든요. 당초에 내국인만 내국인을 진료할 수 없다.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한 이 조건부 허가 이것 자체가 부당하다. 그래서 사실은 그 조건부 허가 자체를 취소시키는 그런 행정처분을 구하는 그런 소송 같아요.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이 행정소송 제주도가 승소할지 아니면 이 녹지그룹 측이 승소할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를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유동적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행정소송의 쟁점은 제가 봤을 때 어쨌든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는데요. 그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게 기본적으로 개원 허가 때 조건부 허가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계획이 승인될 당시에 제출한 녹지병원의 사업 계획서를 보면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 영리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했기 때문에 이 허가권자인 도지사의 재량 허가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견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적 견해로 보여집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현행법상, 그러니까 특별법이나 의료법으로 내국인의 진료를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의료법은 의료 진료 거부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원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게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 자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 소송으로 번졌을 때는 이게 효력이 전혀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진그룹에서 지하수 증산 소송 과정에서 법 자체 유권 해석을 제주도에서 들이밀었지만 정작은 법에 가서는
패소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현재 법 규정 자체가 특별법상에서도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소송의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두 가지 의견 자체가 상충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핵심은 이런 거죠. 의료법 15조의 조항, 그러니까 내국인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기업상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한다 돼 있는데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규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지 측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의료법 15조를 들어서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다. 그래서 내국인 진료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라는 것일 것 같고 저희도 입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뭔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추정인데요. 이렇게 되는 과정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녹지 측에서는 사업투자 제안을 받았을 때 영리병원을 내심 염두에 두고 있었고 제주도는 투자 유치라고 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어떤 공동의 이익이 맞아서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진료라고 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난 것 같다. 이게 그 보건복지부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안종범 수첩 전 수석에 보면 VIP 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판단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원희룡 지사가 덜컥 개원 허가라고 하는 카드를 내세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등이나 어떤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사업계획을 승인해준 2015년 시점으로 좀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 변호사는 뭐 법률 전문가시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이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전망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두 분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고 지금 또 청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도청에서 재량행위인 부분에 있어서 청문 진행하겠다는 걸 보면은 취소 쪽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게 약간 조심스럽지만 예상이 되는데요. 그게 또 취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서 청문을 통해 취소한 것에 대해 녹지병원에서 다시 한번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금 더 아까 우리 조건부 허가 부분보다는 더 좀 근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도가 패소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청문 절차 3개월 동안의 개원 준비를 하지 않은 부분 이것을 이유로 해서 취소를 하였고 여기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도가 이제 승소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허가가 취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지 않을까. 갈림길을 두 가지지 않습니까? 승소와 패소. 도가 승소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녹지병원이 시설과 고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겠죠. 근데 패소하게 되면 사실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되는 그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녹지병원 자체는 기본적으로 처음 우리 김동현 박사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처음서부터 그 내국인 진료가 아닌 그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그런 의료기관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런 와중에 2017년도부터 시작된 사드 보복 조치 이후에 사실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니까 더 이상 사실 그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운영 자체를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들 스스로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당연히 개원 준비는 안 하는 게 맞고요. 더더욱이나 사실 그 속에서 보면 이게 결국은 청문 절차에 대해서도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간에 투자했던 투자 이익금의 투자비를 회수하고 기대 이익의 상실 자체에 대한 부분을 배상받고자 하는 의도가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결국은 이 행정소송의 가부, 승소와 패소의 갈림길에서 우리 지역 제주도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지 사실 난감한 상황으로 좀 집착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좀 이제 결국은 JDC하고 제주도가 판을 깔았잖아요. 그래서 녹지가 온 것이고 그러면 녹지 측 입장에서는 아니 사업 수익이 보장이 돼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녹지 측의 반응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런 부분에 대응을 했어야 되죠. 근데 좀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현재 보면 JDC가 녹지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리병원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JDC가 좀 빠져 있어요. 물론 이제 이사장이 지금 공석이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서 JDC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만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JDC도 함께 좀 머리를 맞대서 좀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로 좀 보여지는 게요. 지금 1단계 사업 안에 녹지병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헬스케어 탄 사업 자체가. 지금 아마 한 50% 정도 1단계 공정률이 있다고 합니다. 2017년까지 한 대략 7천억 정도를 녹지그룹에서 그걸 투자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녹지병원 자체가 자초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헬스케어 타운 사업 자체의 진행 가능성 여부도 희박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타운까지 포함해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제어를 모으는 방법이 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결정을 굉장히 신중히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왜 원희룡 지사께서 100분 토론에 참가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카지노처럼 외국인 전용을 해놓으면 내국인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2달 전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이 190차례 들어간 사실들이 행정사무감에서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과정 그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좀 섣부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섣부른 정책적 판단이 원지사는 뭐 고뇌에 찬 결정을 했지만 그런 섭부른 정책적 판단이 결국 이를 이 지경까지로 몰고 온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좀 추가로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근본적으로 이게 저는 지금 자꾸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녹지그룹과 도청의 이게 다툼으로 보이지만 저는 제가 보기에는 JDC가 이렇게 빠져버린 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헬스케어 타운이 7대 선도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그걸 또 주관하는 부서가 JDC지 않습니까? 또 JDC가 녹지그룹하고 파트너고 그러면 JDC가 나서서 굉장히 중재자 역할 내지는 파트너와 함께 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도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 그 투자를 하는데 외국인 몇백 명 오는 걸 가지고 몇천 명 오는 걸 가지고 연중 그게 사업이 될까요? 영리병원에. 제가 그런 전제는 뭐냐면 내국인을 전제로 내국인도 같이 포함한 영리법인이 사업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염두에 두고 했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JDC도 사업의 파트너로 들어오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국인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구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JDC가 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소송에서 보면 제가 뭐 법률에 관해서는 뭐 가입으로 따질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녹지그룹은 승소하든 패소하든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어차피 승소하면 승소하는 대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패소를 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돼 있죠. 투자된 부분만 그대로 해서 하면 속된 말로 플러스 마이너스 똔똔이니까 저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헬스케어 타운 투자한 거에 대해서 JDC한테 압박 아니면 도청에 압박할 가능성이 크죠. 할래 말래. 뭐 이런 식으로 JDC보다는 녹지그룹이 훨씬 많은 카드를 쥐고 있어서 저는 녹지그룹이 훨씬 저는 승소하든 패소하든 유리한 입장이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녹지그룹 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최악의 경우에 헬스케어 타운 사업의 어떤 뭐 중단 내지는 좌초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어떤 중국과의 외교적인 분쟁 이 부분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뭐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녹지그룹의 모기업이 중국 상하이시가 51%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중국과의 한중 FTA도 문제도 있고 투자자 국가 소송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외교적인 문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렇게 개인의 어떤 개인 기업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개인 기업이 갖고 있는 카드가 공적인 행정기관보다 더 많은 게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JDC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지금 현재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이 JDC나 제주도가 녹지가 승소했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와서 또 다른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좀 미리부터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 현재 사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의 그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어떤 법 체계의 영리병호 관련된 법 체계나 또 원칙 자체가 좀 정확히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불시로 작용하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승소와 패소 이후의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개별적인 대응책을 사실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면 분명한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온다면 사실 천문학적인 부분, 이게 수천억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1월 30일인가요? 평화민주당의 김광수 의원이 그 대표 발의한 그 제주도개발특별법 수정 안을 좀 보면 지금 현재 그 미흡한 법 조항 자체를, 그러니까 소위 전문 의료기관 자체를 외국인을 금지한 의료기관으로 좀 조항 자체를 바꾸고 그에 대해서 어떤 과징금까지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내국인의 진료를 할 수 없게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우려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그 명확한 규정들을 바꾸기 위해서 제주도나 정부나 또 소위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이 문제 자체를 빨리 이것들을 좀 이제 개선하는 노력들을 좀 더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특별법 개정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안과는 약간 별개입니다. 이제 특별법에서 내국인 진료 부분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녹지병원에 있어서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녹지 관련한 이 조항은 우리가 보건복지부 승인은 2015년경에 나왔지만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주도 특별법 만들 때 2006년경 그때 이미 들어가 있었던 조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법을 바꿔서 뭐 앞으로 만약에 이번 녹지병원이 아니라 다른 영리병원이 생긴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녹지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힘들 것 같고, 그리고 JDC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JDC가 지금 별다른 의견 표명을 안 하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JDC가 제주도 산하기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거든요. 지금 중앙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또 어저께 뭐 청문하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영리병원은 없다 또 이런 발표도 한 번 더 했고, 이런 상황에서 JDC가 국토교통부 산하인데 좀 입장 표명을 하기가 난감했을 거예요. 지금 이사정도 없는 상황이고.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해법이 중요한데요. 최악의 경우에 영리병원 허가가 취소되고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 운영을 만약에 포기하는 상황에서 어쨌거나 병원 시설물을 어떤 방법으로든 좀 활용하고 뭐 주체가 나서서 어떤 좀 해법들이 있을까요? 제주도가 뭐 인수해야 됩니까? 네, 일단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제주도가 가끔씩 보면 뭐 천문학적인 소송, 뭐 제주도가 큰 손해를 볼 거라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주도가 그 병원 시설 인수하면 녹지 측도 큰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주도가 인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돈은 어디서 나지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JDC에서 매년 벌어들이는 면세점 등등의 사업을 통해 사업 수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서 JDC가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경우에 드는 비용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JDC하고 같이 의논하면 논의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면 충분히 지금의 시설들을 공공병원으로 해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부 정책도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닌데 물론 없는 건 아니죠. 정부에서 인수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미리부터 겁먹을 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응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책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영리병원이 좌초됐을 경우에 제주도 경제가 휘청인다. 또 제주도에 막대한 손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공포 마케팅으로 도민사회를 겁박하는 이런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곡된 자꾸 정보를 많이 흘리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병원 짓는데 천문학적 숫자라는데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고 제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죠? 이게 투입이 되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매입을 한다면 얼마만큼의 비용 부담된다 솔직하게 이야기라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 2천억 안팎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JDC가 면세점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장기 5년? 4년? 이렇게 나눠서 1년에 4, 500억씩 갚는다 그러면 4, 5년이면 충분히 갚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해줬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또 문재인 정권에서는 더 이상 연의법인 없다 그러는 국정 철학을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공공의 우리 이 법 체계, 의료 체계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우리 제주도의 어떤 그 뭐랄까요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예산을 일정 확보해 준다든지 하는 행동을 해서 도와 JDC와 우리 도정이 국가정부와 이렇게 삼자가 약간씩 이렇게 부담을 한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 저는 미국의 의료 체계가 높은 의료 수준에 비해서 의료 체계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많은 비용 부담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만큼 의료 복지 체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저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의료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연장선에서 본다 그러면 앞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주거복지, 의료복지, 연금 이 중에 3대 복지 체계 중에 이 의료 쪽은 우리가 국가에서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좀 더 영리 목적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차원에 맞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책임을 해결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당시 녹지병원 설립 승인 그리고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방치, 공론조사를 뒤집은 원희룡 지사의 조건부 허가, 그리고 결국엔 허가 취소 수순까지 지금까지 영리병원 논란을 애써 외면해온 위정자들이 이제는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주도의 이야기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찬반 장론이 충돌하고 도의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 등이 진행을 통하여 표결하기 전에 의견의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 정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도의회 나름대로의 어떤 뜻과 이사를 전달해서 그러니까 굳이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대로 의사 표결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런 때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싶지 않는 게 소치가 신정입니다.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소견 39명 중 찬성 23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날 제주도의회에서 국토부가 추진하는 기본계획 용역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가 일단 국토부의 일방적인 어떤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지만 결의안 채택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뒤늦었지만 의미 있는 결정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회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결국 국책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찬반, 이 찬성과 반대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2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이 얼마나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국토부의 일방적인 추진이잖아요. 그러면 제2도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제2도민을 대표해서. 왜 제2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게 도의회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런 도의회의 역할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의원들의 태도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좀 그 도의회의 이번 동의안 처리 절차를 지켜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의회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뭐 1인 국회의원을 두고 1인 헌법기관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의회 의원들은 1인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의회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양한 가치와 사고가 충돌하는 곳이지만 그 안에 정치라는 타협의 산물을 통해 가지고 과연 제주도를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서 도민들을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한 30명 가량 정도가 이제 동의안 서명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사실 재석위원 39명, 전체 의원수 가운데 50%밖에 안 되는 23명의 찬성을 갖고 동의안이 가결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민주당 다수 의회로 대변되는 도의회가 그야말로 당내의 토론과 조정의 능력이 있는지 한편으로 보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제주도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제2공항 계속 진행하겠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도의회에 입성하신 도의원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3년 뒤에 또 공천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공천 받아야 되거든요. 무소속 나와서 경쟁력 있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왜 우리 도의회 벽에 그 이름과 옆에 누가 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이게 사진으로 해서 SNS에서 워낙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론, 제주도당의 제주도 민주도당의 당론을 결정하기도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한데요. 근데 이거는 말씀대로 찬반을 흑백이냐 이걸 정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제주도 출신의 세 분의 국회의원도 원지사와의 그 협의 정책 협의를 하실 때도 국회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2공항 제주의 제2공항의 추진 과정이 민주적인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 그러고 난 뒤에 뭔가 정상적인 어떤 작업을 하자.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는 이미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 공항 기본계획은 좀 중지시키고 사업에 대한 민주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는가로 논의를 하는 건데 그거는 당론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소신이 없는 분들 아닌가. 그렇죠. 이제 결의안의 골자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원 본인의 소신과 철학이 반영된 투표로 그 전에 투표를 하는 것이 맞고 그 전에 사실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인 애로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 내부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그렇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가서는 국회의원과 국토부 장관을 모신 그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은 용역대로 가되 검증위만 2달 더 연장한다. 이런 결정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 전날이죠, 전날. 그런 상황 속에서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나름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거죠. 어찌 보면 집권여당 스스로 뭐 일종의 이 제2공항 건설과 관련돼서 도민들한테 자살골을 넣는 듯한 그 인상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참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보여집니다. 예. 그 같은 날 제주도에서 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이 안건도 통과가 됐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또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그 표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31명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당론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뭐 배경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2공항 문제는 복잡하잖아요. 일단 국회의원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모여서 했으니까 뭐 국회의원과 국토부 장관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이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을 것 같고요. 이 행정시장 직선제는 일단 이게 통과되면 일단 자리가 2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이 두 안이 같은 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도민들의 입장은 뭐냐면 참 제2도의회가 해도 너무한다. 초선 의원들 이렇게 많은데 너무 눈치를 본다. 자기 목소리에 갖고 있는 정치적 소신이라고 하는 게 전 지금 제2도의회에 있는가라고 한 비판을 받게 정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지방자치 쪽에 뭐 분권을 좀 더 실현시키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언뜻 보기에는 조금 더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듯한 형태를 하고 있어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 도의원들은 큰 부담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서도 여기에 대해 토론을 했었지만 행정시장 직선제가 어떠한 특별한 권한이 없는 행정시장 그냥 선거로 선출되는 2명이 늘어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에서 이제 제안한 것이었지만 좀 더 충분한 이렇게 뭐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저는 조금 갑작스러웠어요.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될까? 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후딱 돼버리는 걸 보고 오히려 좀 깜짝 놀랐거든요. 선출직 2명이 늘어나잖아요. 저도 사실 강 변호사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동의안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간에 꾸준하게 사실 이게 행정시장 직선제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외의 대안으로 읍면동 자치를 강화하자는 대안도 있었고 또 예컨대 이제 과거로 기초자치단체 부활까지도 좀 이제 원점에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지역사회 여론이 분명해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그야말로 동의안이기 때문에 가부만을 묻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상임위에서도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본회의로 바로 넘겨버립니다.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묻겠다라는 것인데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땐 이 안 자체는 의회 스스로 그간에는 도정을 그렇게 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돼서 제대로 진척사항이 없는지를 질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동의안을 도에서 제출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토론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 차원에서 그러면 한목적적인 그런 대안까지도 만들어서 뭐 수정 동의안을 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의회 스스로 이걸 앞으로 이제 의회 스스로 또 어떻게 보면 정부나 국회로 공을 떠넘겨버린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도민들이 이런 거 있죠. 도의회를 바라보면서 정치적 소신과 자기 어떤 결정, 실력을 좀 보여달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걸 주문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 2가지 사안을 보면 지금의 도의원들이 소신도 없고 자신의 실력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무슨 안건들이 통과되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안건이 통과된 게 이제 S1상에서 공개되잖아요. 공개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도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도의원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특히 정치인으로서의 자격 여부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마저 들었던 그런 어떤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현재 도의회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11대 들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국제 관함식 결의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부결 사태, 그리고 이번에 제2공항 관련한 결의안 사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다수장을 차지하고 있는 좀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 의회 좀 중심을 잡고 도민의 대의기관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좀 조언 내지 좀 바람직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다수당의 역할. 그러니까 저는 이 주문을 다음 선거 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그리고 또 국회의원 눈치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론이 정해지든 안 정해지든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의견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토론 과정 속에서 도출된 의견이라고 한다면 도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거다. 그런 어떤 토론, 민주적 토론 과정을 우리 도민들은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까지 도의회가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줬느냐라고 하는 점들을 스스로 한번 반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 박사님 말씀 속에는 지금 도의원들 상당수가 공사 구분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걸 맞습니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흡사 사실 현재 도의회를 바라보면 그냥 따로 국밥이 딱 떠오릅니다. 근데 맛만 좋다면야 뭐 덜 나위 없겠죠. 근데 사실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걸 여실하게 지난 그 개원 이후에 한 8개월 동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적과 동지가 명백하게 드러날 때 그 정치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사실 갈등 사안들이에요. 이 갈등 사안들을 도의회는 되게 엉성하게 이걸 넘겨버리듯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도민들을 기만하는 수칙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원 당시 제주도 의회에 사실 도민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젊은 도의원도 많았고 초선들도 많았습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권여당이 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개혁적으로 민의를 대변해서 제주도의 그 견제와 감시를 수행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더 분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제 도의회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 때 도대체 이번에 들어온 도의원들 뭐 하는 거죠? 막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실 때 제가 그때 패널 중에서 아마 유일하게 이번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4년 중에서 벌써 3, 4기는 끝난 거죠. 네, 그렇죠. 지금 2학년 됐는데 2학년 됐는데도 지금 혼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은 제 생각에는 좀 구심점이 되어주실 수 있는 도의원들이 지금 없으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선 의원들은 아직도 뭐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초선 의원들끼리의 뭐 공부 모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재선 의원들 뭐 이분들이 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조금 더 모여서 소그룹으로라도 모여서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소신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또 소신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근데 그 소신이 이제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공부회, 연구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소그룹을 만든다라도 구심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른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지역사회 직면에 지역사회가 이렇게 직면에 있는 현안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소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 아무래도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노는 그래서 말은 뱉어내지만 행동을 하자 그러면 몸은 딴 들어가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비판을 직면해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국회의원은 정치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봅니다. 근데 도의회는 일단 우리 지역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좀 받아들여서 지역의 목소리를 소통을 잘해서 많이 반영하는 그런 소신과 행동 저는 이걸 좀 많이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조직하는 단체가 정당인데요. 지방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의기관으로서의 제대로 온 역할은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해법 제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